다른 나라의 군함 수준에 달하는 미국 해안경비대 최강의 전력, 레전드급 경비함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그간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미국의 강력한 전력인 미 해안 경비대와 레전드급 경비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는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라는 집단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 군대는 맡은 구역에 따라 나뉩니다. 영토를 지키는 육군, 영공을 지키는 공군, 영해를 지키는 해군, 그리고 상륙을 중점으로 하는 해병대까지 이렇게 4개의 군종이 가장 보편적인 군대의 분류법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 미국에는 다른 나라에선 볼 수 없는 2개의 군종이 더 있는데요. 하나는 우주군입니다. 2019년에 공군으로부터 분리된 집단으로 미국의 우주 개척과 우주에서의 군사 능력을 준비하는 조직입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전 세계에서 우주군이 편성된 국가는 미국뿐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해안 경비대인데요. 보통 군대가 없는 나라들이 최소한의 국방과 치안을 위해 해안 경비대를 창설하거나 해양 경찰을 운영하고 있기에 보통 해안 경비대라 하면 다소 가벼운 군대 느낌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해안 경비를 위해 경비대를 따로 편성하고 자국 해안을 빡세게 경계하죠. 미국은 어째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을까요? 우선 해안 경비대를 살펴보기 전에 해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군은 크게 3단계로 분류됩니다. 자국 앞바다의 해안선 인근만 방어 가능한 연안 해군, 자국의 바다뿐만 아니라 근처 나라의 바다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지역 해군, 마지막으로 지구의 5대양 중 하나를 방어할 수 있는 대양 해군으로 나뉩니다. 여담이지만 지역 해군은 현재 우리나라 해군이 속해 있는 해군으로 우리나라는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 중이죠. 미국은 이 중 대양 해군의 수준도 아득히 넘어 세계의 해군이라는 독자적인 카테고리로 분류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물론 아예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줍니다. 11척의 정규 대형 항공모함을 운용 중이며 6개의 항모 전단을 꾸려 전 세계 바다를 항해 중입니다. 항모 전단 하나가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과 맞먹는 수준으로 미국은 6개의 항모 전단으로 전 세계 바다를 장악했죠. 거기에 다른 국가의 항공모함 수준인 강습 상륙함은 13척이나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 앞바다보단 큰 대양에서 작전을 수행할 경우에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자신들의 앞바다는 어떻게 지킬까요? 애초에 미국 앞바다를 들어갈 정신나간 국가도 없겠지만 미국은 공략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지형이기도 합니다. 왼쪽으로는 태평양, 오른쪽으로는 대서양을 끼고 있으며 미국과 인접한 국가들은 이미 서해 정리가 끝나 있죠. 미국을 침략하기 위해선 좋든 싫든 대양을 건너와야 하는데 아마 적들은 미국 영해에 도달하기도 전에 격침될 것입니다. 이렇듯 미국은 꽤 안전한 포지션을 잡고 있지만 그래도 연안의 안전을 손에서 놓을 수는 없었는데요. 총기가 합법인 미국은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마약이나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가장 쉬운 루트가 바로 바닷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신들의 앞바다를 지킬 조직을 하나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해안 경비대입니다. 1915년에 창설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연안의 치안과 수색, 구조, 그리고 국방까지 미국의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조직이죠. 그럼 미 해안 경비대는 어떤 장비를 사용할까요? 기존의 미 해안 경비대는 1960년대에 취역한 해밀턴급 대형 경비함을 운용했습니다. 하지만 함정의 노후화로 인해 교체 시기가 다가왔고 연안을 지킬 새로운 함정이 필요해지죠. 그런데 이때 미 해군도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요. 새로운 함정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미 소련이라는 적수는 사라졌고 이에 앞으로의 작전 성향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대양에서 싸우는 것보단 적국의 앞바다에서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며 적의 연안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안 전투함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 연안이 아닌 적의 연안입니다. 그렇게 미 해안 경비대는 국토를 지키기 위해 연안 전투함이 필요했고 미 해군은 적을 공격하기 위해 연안 전투함이 필요해지는데요. 서로의 니즈가 맞으며 이 두 군대는 신형 함정을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일단 함정의 기본적인 틀은 똑같이 하고 내부 장비들은 각자의 필요에 맞는 장비로 다시 탑재하기로 합의했죠. 하지만 해군과 해안 경비대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해군이야 적과의 전투를 가정하고 함정을 만들어야 하니 비싸고 좋은 장비를 써야 하지만 해안 경비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이나 불법 이민자 단속이 더 중요하고 따라서 이들이 타고 다닐 배는 그렇게까지 뛰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 집단의 공동 프로젝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깨져버리죠. 이때 만약 프로젝트가 끝까지 이어졌다면
해안 경비대의 경비함도 미 해군이 도입한 인디펜던스급과 같은 형태였을 겁니다. 물론 인디펜던스급은 비싸기만 한 망작이 되었으니 여기서 쫑난 게 어쩌면 다행이죠. 그렇게 해안 경비대는 해군과의 프로젝트를 빠르게 손절하고 기존 형태의 대형 경비함을 주문하는데요. 이때 주문을 받은 군수회사는 인디펜던스급을 만들던 노스롭 그루먼입니다. 2005년에 개발을 시작해 2008년에 등장한 함정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레전드급 경비함입니다. 과연 레전드급 경비함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전드급의 제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은 127m, 만재 배수량 4,500톤이며 탑승 인원은 최대 167명, 최고 속도는 시속 51km, 항속 거리는 22,000km입니다. 무장은 57mm 함포 한문과 20mm 펠렁스 근접 방어 시스템 한문, 12.7mm 중기관총 4정, 7.62mm 기관총 2정이 탑재됩니다. 추진 방식은 디젤 엔진 2개와 가스터빈 엔진 1개를 조합해 코가그 방식을 사용합니다. 레전드급은 역대 미 해양경비대가 운용한 함정 중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만재 4,000톤급으로 우리나라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군함은 적의 눈에 잘 띄지 않기 위해 회색으로 도색하지만 레전드급은 군함과 달리 적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서 하얀색으로 도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번 회색의 칙칙한 군함을 보다가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도색하고 빨간색으로 해안 경비대임을 알리는 레전드급은 외형이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또 외부엔 스텔스 설계도 일부 적용되어 있습니다. 레전드급의 내부도 일반적인 군함과 달리 굉장히 쾌적한데요. 보통은 좁은 함정에 많은 승조원이 탑승하다 보니 3단으로 이루어진 침대가 많습니다. 게다가 자기 자리도 없이 있는 자리 중 빈자리가 오늘의 잠자리인 함정들도 수두룩하죠. 하지만 레전드급은 148명분의 침대를 갖추고 있으며 4인 1실이라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최대 250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6개월까지 작전 수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꽉 태워서 타지 않으니 굉장히 쾌적한 환경으로 우리가 아는 그 구축함이나 호위함들이 일반 커피라면 레전드급은 TOP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함정의 눈인 레이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통 나룻배를 잡는 연안 경비정에 미국은 레이더까지 달아주는데요. 레전드급은 최대 200km 밖에서 4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 가능한 TRS-3D 3차원 해상 탐색 레이더와 SPQ-9B 사격 통제 레이더, SPS-73 수상 수색 레이더를 탑재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비함에는 없는 전투체계도 있습니다. 물론 이지스 전투 시스템 같은 어마어마한 녀석은 아니지만 대신 이지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들어갑니다. 경비대의 본부와 함정 사이, 그리고 함정과 함정 사이의 실시간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적은 함정으로 넓은 범위의 바다를 감시할 수 있죠. 그럼 이번엔 레전드급의 심장, 함정의 엔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레전드급엔 총 3개의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메인 엔진은 9,600마력의 힘을 내는 디젤 엔진이 2개 탑재되어 있으며 평상시에는 이 2개의 엔진만 가동됩니다. 그리고 유사시 고속으로 항해할 때 29,500마력의 힘을 내는 가스터빈 엔진을 함께 가동합니다. 이를 코가그 방식이라고 부르며 최대 시속 51km의 속도로 항해할 수 있죠. 다음은 무장입니다. 레전드급은 적의 정규군과 교전하는 함정이 아닌데요. 물론 미국이 침공받는 극한의 상황에서는 연안 경비 정도 나가서 싸우겠지만 사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약 밀수나 불법 이민자, 연안의 해적을 상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무장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전드급의 가장 강력한 무장은 마크 110 CIGS 57mm 함포인데요. 분당 220발까지 사격할 수 있는 고속 함포로 미리국자들의 배 정도는 가뿐히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화력까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엔 12.7mm 중기관총 4정, 7.62mm 기관총 2정을 활용합니다. 또 혹시 모를 적의 대한미사일에 대비한 20mm 펠렁스도 탑재되어 있죠. 레전드급은 미국 앞바다의 치안을 담당하는 미 해안경비대의 경비함입니다. 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박이 해상에 나타난다고 그 선박에 곧장 화력을 투사할 순 없는데요. 우선 해상 경비대원들의 검문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검문을 위해 그 커다란 함정이 매번 움직일 순 없으니 대신 고속 보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세 척의 고속 보트를 탑재해 운용하고 있으며 사소한 일에는 이 보트를 끌고 나가죠. 그리고 사고를 비롯한 응급 상황을 위한 해상작전 헬기도 탑재하는데 레전드급 한 척당 MH-65 돌핀이라 불리는 구조 헬기를 2기 탑재해 운용합니다. 레전드급은 2008년에 취역한 버솔프함을 시작으로 9척까지 건조해 운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함정인 9번함은 올해 3월에 취역한 스톤함이며 현재 2척의 레전드급이 더 건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안 경비용으로만 이렇게 강한 함정을 이렇게 많이 운용하고 있죠. 여기까지 미국을 수호하는 해안 경비대와 이곳의 가장 강력한 전력, 레전드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있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